지난번에 SSRI를 대표해서 팩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SNRI, Serotonin and 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을 재흡수 억제하는 약물, 이펙소가 이제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나왔고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둘락세틴,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그 상품명이 심발타입니다. 이 심발타를 소개하고 싶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같은 병원에 있는 마취과 의사의 사모님이 굉장히 우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 둘락세틴을 써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락세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펙소보다는 제가 둘락세틴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미국 식약청 FDA에서 이 약은 이런 군데에 쓰는 것을 우리가 승인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나온 것들이 어떤 약병이 있냐면요. 첫째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팩슬처럼 Major Depressive Disorder, 주요 우울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약이 특징이요.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요. 이제 이 혈관이 사방에 가야 되는데 이 다리, 팔다리 이런 데 끝에는요. 갔다가 이제 다시 오고 뭐 이러는 것이 거기 당이 있으니까 이게 잘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찌릿찌릿하고 말초 그 염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diabetic peripheral neuropathic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에 인한 말초 신경 통증 이런 데도 이 약이 잘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그 병이 이제 이게 현대인들에게 많은 건데 몸에 어떤 그 중요한 그 조인트가 계속 아프고 원인을 찾을래도 어떤 때는 참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울하기 쉽고 이분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범불안 장애는 굉장히 이게 불안도 심하지만 이게 콜론에도 영향을 주고 또 어떤 경우는요 여기 현두통도 오고 뭐 이렇게 몸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정신과 병입니다. 그래서 이 범불안 장애도 이 약이 괜찮고요. 그리고 크로닉하게 머슬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관절 이런데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약인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여기 미국에서 TV를 보니까 선전을 여기서는 통증 줄이는 약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항우울제로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통증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 조인트, 관절염. 그래가지고 관절염은 이 치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통증에 이 약이 좋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에서 미국 텔레비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 심발타를 선전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이 약이요. 우리 왜 그 인컨티넌스 소변이 왜 연세가 들고 나면은 방광을 갖다 이렇게 꽉꽉 눌러주는 그 머슬이 약해지니까 슬슬 소변이 이제 새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의학적 용어로는 스트레스 유리너리 인컨티넌스라고 부르거든요. 요실금이죠. 한국말로는. 그런 거에도 이게 많이 쓰이고요. 40ml를 하루에 2번씩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 오는 통증, 아까 그 당뇨병처럼 neuropathic pain 또는 이제 다른 불안한 거에서 이게 이제 많이 쓰인다. 그 이제 FDA에서 그런 걸 한 거고, 만일 이 약을 썼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 그 이제 아까 팩슬처럼 이 약도 쓰고 나서 한 2주 내지 4주면 효과가 이제 완전히 나타나고요. 그런데 6주 내지 8주까지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약과 같이 겸해서 쓰거나 약을 바꿔야 된다. 그 이제 이 신경 말초 통증 줄이는 거는 한 일주일 있으면은
대개는 효과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 파이브로마이알gia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특히 효과가 많다고 그래요. 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호사도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우울해지면은 대개는 어디가 아픕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는 되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심발타가 어떤 점에서는 우울증을 치료함으로써 그 통증도 많이 줄이는 것이 있죠. 이제 많이 그 통증이 이제 또 좋아졌다 뭐 이래가지고 약을 끊어버리면은 어떤 때는 이제 우울증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팩슬과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적어도 1년은 약을 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째 재발이 됐다. 그럼 거의 뭐 평생 동안 이걸 조금이라도 쓸 생각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끊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써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불안한 것도 웬만한 거는 그게 이제 어떤 기질같이 태어난 거니까 작은 양으로 계속 쓰다 보면 재발 같은 게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뭐 공황장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약을 쓰면서 그 벤조다이아제핀을 쓰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벤조만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브로마이알gia 같은 거 원인 모르지만 자기의 그 면역 시스템에서 본인의 이제 그 무슨 조인트, 그러니까 그 이런 데를 갖다 어택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토임뮨 디지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약물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물론 아까 제가 팩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30% 정도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treatment resistant 또는 non-responder라고 이제 부르지요. 그리고 아까 그 팩슬처럼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들을 때는 이게 푹아웃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용량을 올린다거나 다른 약을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바꾼다던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약물 쓸 때 대개는 상담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약이 더 이상 안 들을 때는 이게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그 통증이 잘 안 좋아진다 그럴 때는 그 최면 치료, 히프노틱스 최면 치료나 아니면 뭐 바이오 피드백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도 해봐라 좀 그럽니다. 또 10명 중에서 3명은 잘 안 듣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혹시 내 진단이 잘못된 건 아닌지 내가 뭔가를 미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까 팩슬처럼 다른 내과병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간이라던가 췌장이라던가 하다못해 그 플루 같은 거 인플루엔자 같은 것도 이 병이 오기 전에 오히려 우울증이 먼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술 같은 다른 물질 그 사용 장애가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라.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제가 그 미국 의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그 전에 월남에서 오거나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온 환자들한테 항우울제를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본대요. 너 약을 지금 쓰고 있냐? 계속? 그러면은 이분들이 쓰고 있다고 말은 한답니다. 왜냐면 그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제 들어야 되고 예스를 해야 되니까 예스 그런데요. 그러면서 약병을 가져오는 거 보면 거의 뭐 한 알, 2알 쓰고서 그 다음에 안 쓴 것들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약을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 환자들 중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요, 그 한국 분들 이제 가끔 오세요. 아주 심한 그 불안 증세로 막 보통 이제 일반 내과나 응급실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아티반 같은 거, 벤조 약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넥스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게 공부를 하신 적들이 있으니까 이 약보다는 딴 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런 분들은 칭찬을 해드리고 뭐 솔로프트라던가 팩스라던가 뭐 이런 약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은 천천히 2주나 4주 걸려서 효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에티반을 쓰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약을 잘 안 쓰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에티반만 쓰시려고 그래요. 에티반은 사탕 같거든요. 이게 쓰면은 20분 후에 쫙 효과가 나타나고요. 아무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일시적이지만 근본적인 예방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그러지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의사의 말대로 지시를 안 따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낫지를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도 항우울제 아닙니까? 이 항우울제일 때는 항상 걱정해야 되는 것이 혹시 옛날 조상에게 그 조울증 증상이 있었거나 나도 모르게 그런 조상의 피를 받았으면은 나한테도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만일 내가 항우울제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화가 막 난다던가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던가 그러면 이거는 그 조울증 증세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 약을 끊으시고 물 많이 마시고 빨리 응급실로 가시거나 정신과 의사를 보시고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심발타가 어떤 때는 좀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이걸 보조하는 약품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요, 그 다른 이제 항우울제들, 그러니까 뭐 SSRI 같이 쓰실 수도 있고요. 이제 만일 심발타를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신경염을 없애기 위해서 썼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덜 잘 듣질 않는다. 그럴 때는 가바펜틴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레가발린이라든가 제가 가바펜틴 많이 썼는데 이 프레가발린도 아마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좀 효과가 이렇게 좀 낮아요. 그런데 같이 쓰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이 멀테서핀입니다. 이 약을요, 별명이 캘리포니아 로켓 퓨얼이라는 별명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테자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심한 우울증이 있는 것을 치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좀 굉장히 괜찮고요. 한국에 가니까 많은 자폐아들에게 이 멀테자핀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이 약을 좋아하시면은 거기서 트레이닝 받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 생각에는 자폐아들한테 이걸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자폐아들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먹어도 자기가 그 전에 먹었던 거 몇 가지만 먹습니다. 제가 본 그 아이 하나는 두 엄마 아빠가 다 소아과 의사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가 카이자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이제 영양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아이한테 굉장히 먹는 거를 갖다가 조심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폐아인데 딱 먹는 게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더 딴 걸 누리지 못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절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멀테서핀 약을 쓰면은요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이 멀테서핀을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국에 갔더니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로켓 퓨얼이라는 말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별명이.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주에 있다는 환자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그 이 약이었습니다. 이제 그래도 우울증이 불안이 계속 간다? 벤조다이제핀 작은 양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무 양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도움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잘 핸들이 안 될 때는요. 제가 지난번에 팩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저돈이 참 좋습니다. 이건 멀테저핀처럼 어른이 써서 좀 살이 찔까 봐 걱정이 되는데 트레저돈은 별로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매일 쓰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몸무게 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에서도 정 잘 안 들 때는요, 뭐 리튬이라던가 갑상선 호르몬제도 어떤 사람들은 그때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발타가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은 이 처음에 쓸 때는요, 이 약이 설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역질이 나고 영양을 갖다 오래 이렇게 올릴수록 이런 게 심하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20ml부터 씁니다. 20ml를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20ml를 하루에 2번. 이게 쭉 차차 올리면 됩니다. 그다음 30ml, 그 다음에 이제 30ml 2번, 그럼 60ml가 되니까, 그 다음에 60ml,
60ml 2번까지 12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차차차 올리면 되고요. 설사가 나는 반면에 어떤 때는 변비도 되고요. 그러니까 팩스라고 비슷하죠. 이게 체중이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체중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잠이 잘 올 수가 있지만 불면증이 올 수가 있고 졸리고 어지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약도 그 SSRI가 비슷하게 성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 SSRI만큼.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자율신경계를 영향을 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내과 의사가 한국인 남성 노인분을 저한테 이제 보내신 병이 있습니다. 그 남성분은 이 땀이 굉장히 많이 나신대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뭐 우울했다던가 불안했다던가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땀 많이 나는 것만 고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 남자분들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침묵은 금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 의사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스웨팅이 이제 부작용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약들은요, 항우울제나 에이티피컬 엔타이사이카릭이나 이게 소변이 이게 차가지고 소변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도 약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rinary retention. 근데 이제 우울하고 그러신 분들이 약을 쓰다 보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한자리에만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이 되는 부작용은 아까 그 팩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드물지만 시저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항우울제를 쓸 때 오는 경조증이라든가 조증, 그렇게 되면은 자살의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성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치료하려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이애그라 또는 레비트라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미국에서는 이게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명으로는 바이애그라는요 실데나필이라는 게 성분명이고, 발데나필이라는 것이 레비트라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이알리스가 이제 타달라필,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면은 성적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을 쓸 때 양을 갖다 조금씩 올리니까 그때는 이제 환자들이 좀 불안해하면은 벤조다이아핀을 좀 쓰면서 이걸 이제 올리시면 차차차차 올라간 다음에는 혈장 내에 그 컨센트레이션이 일정하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끊어도 되는 거죠. 처음엔 벤조 같은 걸 좀 써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그 용량은 대개 2번에 나누어서 40 내지 60mg을 주다가 최고로 올라가는 게 60ml를 하루에 2번 주는 거. 그리고 대부분 뭐 신경 말초 증상이라던가 이런 신경이나 관절염 증상 이럴 때는 대개 60ml를 하루에 한 번 주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니까 처음엔 30ml로 시작했다가 저는 20ml부터 시작합니다. 20ml 있으니까 20, 30, 6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불안 장애일 때는 대개 60ml를 하루에 2번 줘라.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실금 스트레스 유리너리 인컨티넌스라고 부르죠. 그 요실금 경우는 40ml를 하루에 2번 준다. 이거는 이제 요도가 이게 소변을 다 나가면 꽉 눌러가지고 이게 새질 않게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가 조금 이렇게 헐거워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컨트롤 못하니까 이제 이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 치료를 저는 많은 제 환자들한테 퀘글 메소드를 쓰라고 그럽니다. 퀘글 메소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대변 보는 것처럼, 대변 볼 때는 이렇게 밑에 그 펠빅 머슬을 갖다 이렇게 꽉 누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그럼 이게 할 때마다 요도 머슬도 이렇게 같이 꽉 눌러지거든요. 그 퀘글 메소드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특히 운전할 때 많이 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뭐 레드 그 라이트가 되면은요, 그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퀵을 메소드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이게 이제 딱 눌러가지고 쭉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탁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또 꽉 눌러가지고 시간을 오래 두고서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탁 떨어뜨리고. 저는 이렇게 이미지네이션 하면서 퀵을 메소드를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저는 유리너리 인컨티넌스가 없습니다. 이 퀵을 메소드가 제일 좋습니다. 뭐 약보다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이미 이게 생긴 분들은 이걸 할 수 없지만, 젊으신 분들은 특히 아기들을 낳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그 머슬들이 많이 이게 릴렉스가 돼 있으니까 이 퀵을 메소드로 해가지고 깍깍깍 이렇게 조이는 걸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는 가능하면 첫 3개월은 쓰지 마시고요. 뭐 이게 꼭 그거 안 쓰실 때는 너무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은 뭐 엄마가 우선 생명이 있어야지 아기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엔 조심스럽게 쓰시되, 갓난아기가 나올 때쯤에 계속 쓰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나왔을 때 조금 호흡 곤란한다던가 약간 시저 같이 이런 그 증세를 보인다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기를 힘들어 한다던가, 어떤 경우는 아이가 그 체온 조절이 좀 불규칙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구역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아기들은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금단 현상이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출산 전에는 약간 그걸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게 우울했던 분이면요, 아기가 출산된 다음에는요, 약을 빨리 다시 제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출산 후에 우울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기들에게 이렇게 수유를 하는 것을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이게 인상이 많이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임무를 다 안 하고 무슨 그런 것 같이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 아이를 그냥 제가 모유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려고 해도 잘 충분히 우유가 나오질 않았고요. 그런데 아이들 지금 다 괜찮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자기들이 독립해가지고 뭐 결혼해서 잘 살고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든지 아기한테 뭐를 이제 수유를 하려고 약을 끊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어머니가 약을 써서라도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셔야, 행복한 어머니가 행복한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눈도 마주치시고 가끔 이야기도 옹알이도 해주시고 노래도 해주실 수 있고, 어머니가 우울하면은요, 아이들이 이게 엄마하고 이게 가까워지는 거, 그 본딩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럼 아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엄마거든요. 엄마는 우주고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우주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우주가 우울해지면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 항우울제를 쓸 때는 꼭 쓰시고, 아이는 좋은 포뮬라 요새 많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다른 분들도 아이를 수유하면서 아기가 행복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는 그 시간에 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것도 좀 하시고 이러셔야죠. 아기한테 꽉 너무 우유를 내가 수유를 해야만 좋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둘락스틴, 심발타가요, 미국에서는 그 상품명입니다. 둘락스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목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